여러분,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10억 모으는 법 영상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자동이체, 가계부, 절약, 투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은 10억은커녕 돈이 잘 안 모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뇌의 기본값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각보다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생각보다 심리 문제도 아닙니다. 돈은 결국 습관이고 그 습관은 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돈 10억을 만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뇌 마인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이건 나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느낌이 남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10억 모은 사람들은 돈을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봅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대체로 이유가 감정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나한테 선물. 불안한데 그래도 지금은 즐겨야지.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으로 쓰는 돈은 거의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한 달 지나면 내가 어디에 썼지가 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만 보고 허무해집니다. 반대로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돈을 볼 때 관점이 다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흐름으로 봅니다. 이번 달 내 자산이 늘었나 줄었나?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나? 다음 달에 위험한 지출이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떠도 자책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자책하면 다음 행동이 멈추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이번 달은 줄었네요. 그럼 원인 하나만 찾아서 다음 달에 하나만 바꾸죠. 이 정도로 끝냅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굉장히 커집니다. 2. 절약이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절약해보려고 했는데 오래 못 갔어요. 처음엔 잘 되는데 며칠 지나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소비가 너무 쉽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사려면 가게를 가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사람이랑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앱을 열면 물건이 바로 뜹니다. 한두 번 누르면 결제가 끝납니다. 배송은 빠르고 반품도 쉽습니다. 즉, 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뇌는 원래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절약이 결국 의지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의지 싸움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접근이 다릅니다. 참는 법을 연구하기 전에 참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흔들리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부분 패턴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밤, 주말 오후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은 날, 불안한 날. 이 상황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10억 모은 사람들의 핵심 마인드, 돈이 모이게 하려 하지 말고 돈이 새지 않게 만든다. 대부분은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 그런데 이 목표는 생각보다 막연합니다. 막연하면 뇌는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목표가 더 현실적입니다. 돈이 새지 않게 만들자. 이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면 뇌가 행동을 더 쉽게 합니다. 돈은 크게 두 가지에서 새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주 나가는 작은 돈이고 다른 하나는 가끔 나가는 큰 돈입니다. 자주 나가는 작은 돈은 패턴이 됩니다. 배달, 편의점, 택시, 소액결제, 구독. 큰 돈은 사고가 됩니다. 경조사, 수리비, 여행, 세금, 갑작스러운 병원비.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봅니다. 작은 돈은 습관이 아니라 루트로 봅니다. 큰 돈은 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디서 새고 있지? 이번 달에 큰 지출이 뭐지? 그걸 미리 막을 수 있나? 이 관점이 생기면 돈이 늘기 전에 먼저 변화가 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소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소비 결정이 덜 흔들려서 줄어듭니다. 4. 부자 뇌는 큰 결심보다 작은 규칙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이때입니다. 하루 종일 결정을 너무 많이 했을 때입니다. 아침부터 일을 처리하고 사람 만나고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뇌는 지칩니다. 뇌가 지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지막에 쉬운 선택으로 도망갑니다. 그 쉬운 선택이 대부분 소비입니다. 배달, 군것질, 쇼핑, 구독. 이게 도덕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을 일이 적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방법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는 오늘 결제하지 않는다. 큰 지출은 하루 지나고 다시 본다. 구독을 하나 늘리면 하나는 끊는다. 카드 결제 전에 잠깐 멈추고 질문 하나만 한다. 이런 규칙은 겉으로 보면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의 힘은 돈이 아니라 결정을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결정이 줄어들면 의지가 덜 필요합니다. 의지가 덜 필요하면 오래갑니다. 오래가면 결국 쌓입니다. 10억은 한 번의 완벽한 달이 아니라 수백 번의 평범한 달이 쌓여서 생깁니다. 그 평범한 달을 지키는 장치가 바로 이런 규칙입니다. 5. 나도 할 수 있겠다로 내려오는 현실 적용 3가지. 여기서부터는 바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가지만 해보셔도 충분히 방향이 잡힙니다. 첫째, 감정 소비가 나오는 순간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이번 달에 딱 한 번만 잡아도 됩니다. 아, 내가 이때 흔들리는구나. 그걸 인지하는 순간 다음 달은 이미 달라집니다. 둘째, 절약을 결심하지 말고 결정 하나만 없애보세요. 예를 들어 충동 구매는 하루 미루기 하나만 정해도 됩니다. 규칙 하나는 작은데 그 작은 규칙이 반복을 바꿉니다. 셋째, 돈을 점검할 때 반성하지 말고 조정만 하세요. 왜 이렇게 썼지로 끝내면 뇌가 다음 달에 회피합니다. 대신 다음 달에는 이 부분만 10% 줄이자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완벽보다 지속이 훨씬 강합니다. 결국 돈 10억은 비밀 방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돈 10억은 돈을 대하는 뇌의 기본값이 바뀐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감정으로 다루면 흔들리는 달이 반복됩니다. 돈을 규칙으로 다루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돈이 늘기 전에 먼저 삶이 정리됩니다. 그때부터 돈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부자는 돈을 좇지 않습니다. 돈이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로 하지 않고 자기 뇌의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돈을 볼 때 딱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 돈은 지금 어디서 새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